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쌤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자연수의 계산을 생각해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벌써 다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펜을 들고 교과서 위에 덧셈과 뺄셈을 일상생활에서 써야 하는 상황을 하나만 떠올려서 써보도록 합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어떤 것들을 찾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떤 걸 찾았냐면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 찐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밥은 칼로리가 얼마일까? 300칼로리. 자, 그러면 여기에 바나나 하나 더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가 되지? 150칼로리.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50칼로리. 그럼 이거 안 먹으면 다시 300칼로리.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썼을 것 같고요. 오늘 클래스팅에 내가 한 재미있는 상황을 댓글로 또 남겨주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사용되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자, 그것을 교과서 위에 또 1분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짜잔! 다 쓰셨나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도 택배를 많이 시키거든요. 만일에 택배 박스 안에 생수병이 10개가 들어있는데 이 박스가 3박스가 왔다면 생수병이 총 몇 개가 들었을까? 한 박스에 10개니까 3박스 하면 10 곱하기 3 30개가 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일상생활에서 나눗셈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선생님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피자를 먹는데 피자가 한 판 왔어요. 피자가 9조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3명이서 피자를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몇 조각씩 먹을 수 있지? 9 나누기 3은 3조각. 이렇게 나눗셈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보면 좋을지 선생님과 같이 수학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자연수의 혼합계산 단원 도입
부분을 공부해 볼 겁니다. 준비물은 수학책과 필기도구고요. 생각을 많이 할 준비를 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시면 두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학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볼래? 라고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계산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계산을 순서대로 하는 것을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시면 이렇게 더하기와 곱하기, 빼기가 섞여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혼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바로 똑같이 배운 대로 차례대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순서가 있는지를 이번 단원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아까 그 남학생이 그래서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쪽은 답이 9가 나왔고요. 6 아닙니다. 한쪽은 2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르게 했을 때 계산 결과가 어땠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혼합 계산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학년과 4학년 때 벌써 혼합 계산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3학년 2학기 나눗셈이에요. 우리 나눗셈을 배우면서 선생님과 검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죠? 검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눗셈을 잘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하는 산수, 그게 검산이었죠? 검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16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나머지는 1이었어요. 검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는 수 5와 몫을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래서 5 곱하기 3, 15에다가 나머지 1은 어떻게 해주자? 그렇죠. 더해주자. 그렇게 하니까 총 답이 16,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잘 나누었다고 검산했을 거예요. 지금 검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썼던 계산을 살펴보면 먼저 곱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와 더하기의 혼합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4학년 1학기에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초에 나오는 물의 양이 120ml일 때 어제는 20초 동안 물을 쓰고 오늘은 12초 동안 물을 썼대요. 그러면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절약한 물의 양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먼저 어제 사용한 물의 양을 구했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1초에 나오는 물의 양 곱하기 사용한 시간을 했었죠. 오늘 썼던 물의 양도 마찬가지로 120 곱하기 12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제 쓴 물은 2400이고요. 오늘 쓴 물은 1440인데요. 절약한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수의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차이를 구해야 된다. 바로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계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곱하기도 있었고 그 곱하기를 한 두 수를 어떻게 해주었다? 빼기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곱하기와 빼기의 혼합 계산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참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슬기라는 학생이 체험학습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 체험학습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덧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뺄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곱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눗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번 단원의 목표인 혼합 계산을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내기보다는 어떤 식을 만들어냈을 때 그 식의 혼합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마, 버스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을까요? 내리고 타는 사람의 수를 세어볼까? 수를 세는데 두 개를 세고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도 세고 있고요. 타는 사람도 세고 있어요. 원래 버스 안에 있던 사람 수에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고 탄 사람 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교과서 그림 위에 어떻게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시간 1분.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원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수가 있고,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내리는 사람은 버스에서 빠졌으니까 빼줘야 될 것 같고, 타는 사람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빼기라는 계산도 했고 더하기라는 계산도 했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에 똑같이 나누어 드린대요. 그리고 오늘 관람객 수가 어른 26명에 어른이 50명이 있는데 한 명에게 2개씩 나누어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똑같이 나누니까 하루에는 몇 개를 나누어 준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600 어머니 미안합니다. 나누기 3이 되니까 하루에는 몇 개를 나눈다? 200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개를 나누어 주는 것 가운데 몇 개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관람객 수와 한 명에게 2개씩 나누어 준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1분 동안 써 보세요. 자, 시작.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념품 300개를 3일 동안 나누니까 하루에는 200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쓴 계산은 나눗셈이다. 그리고 한 명에게 2개씩 나누어 주니까 오늘 온 사람 수를 합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 온 사람은 26명 더하기 어린이 50명 하면 76명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산을 하는 것보다 더하기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6에다가 한 명에게 2개씩 주었으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자? 2를 하자. 곱하기도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산 결과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2, 6, 12, 27, 14, 152개가 이미 수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개에서 152개를 가져갔으니까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빼봐야 된다. 우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다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단원에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을 풀 때는 어떤 순서로 푸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학생이 3,500원짜리 파인애플 모양 뭐죠? 열쇠고리인가요? 수갑처럼 생겼네요. 그거와 그리고 500원짜리 얼굴보다 더 큰 엽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고 있는데요. 얼마죠? 5만원짜리인가?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5,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이 얼만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분 동안 마찬가지로 교과서 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 어떤 식이 필요한지 써보도록 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먼저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구입한 물건들의 가격의 합을 구해봐야 되겠죠. 합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계산으로 표현했을 때 덧셈이다. 3,500원 더하기 500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잘 맞춰주시면 총 가격은 4,000원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00원인 것보다도 덧셈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5,000원이라는 돈에서 물건 값인 4,000원을 빼주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거스름돈은 1,000원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을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풀게 된다. 섞여 있다는 것을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하는데 혼합 계산이 되었을 때는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 계산 순서가 중요한데 조금 특이한 애를 하나 더 배운다면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계산 순서는 전혀 달라요.
선생님이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텐데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계산 순서까지 잘 배우면 이번 단원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나 선생님께 질문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출석 인정 노트를 쓰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혹시 추가 과제를 넣어줬다면 그 추가 과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